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 이런 거 하나만큼은 꼭 남겨야 되겠다. 이름 석자는 물론이고. 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오, 약간 목이 메이네요. 왜요? 남길 게 없어서? 아니, 네. 남길 게, 갑자기 박건 씨 얼굴 보니까 네네. 다 먹어서? 아니면 뭐 꼭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 항상 생각했던 건 뭐냐 그러면, 조금 은퇴를 앞당겨가지고, 하고 난 다음 해외에 해외 봉사단을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래요? 예, 예.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어떤 하고 싶은 걸 제가 여쭤볼 때마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나가겠다는 집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고 박사님은. 네네. 해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나가고 싶다고 하시고. 왜냐하면 또 이게 한국에 있으면 네. 봉사에 딱 전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막 이런 뭐 환경들이 또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또 워낙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롯이 나가서 네, 그렇게. 어쨌든 해외 가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 박사님이 저 네. 국적이 여러 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조사해서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건 씨는 뭘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버킷리스트가 살면서 3개가 있는데 3개씩이나? 네, 2개는 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앨범을 내는 거였는데 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어쨌든 앨범을 냈잖아요. 네네. 자, 2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면서 컸던 라디오 세대이기 때문에 라디오 진행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렇지 않습니까? 자, 딱 하나가 뭐냐면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다가 제가 매번 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꾸준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아갖고 중간에 공동으로 쓰다가도 그만둔 적도 있고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게 제 3번째 마지막 버킷리스트. 훌륭한 생각이에요. 저도 네. 사실 책을 몇 권 썼는데 처음 시작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네. 한 번 쓰고 나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뭐 그다음에 엄두 내는 건 생각보다 덜 어렵더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을 모신 거예요. 네. 책을 잘 쓰는 방법. 네. 그리고 책을 잘 써야만 내가 뭔가 남길 수가 있잖아요. 후세에. 그래서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서 전문가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저는 아트워드 대표 스피치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박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한테 그때 이제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죠? 오늘은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마음의 정원, 말과 글 가꾸기란 주제로 한번 오. 마음의 나눠보고 정원. 싶습니다. 마음의 정원. 글, 말 왜냐면 가꾸기. 이게 정원이니까 가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가 될수록 이제 더 말과 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20대, 30대 때 아니면 40대 때는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내 말과 글을 훈련시켰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내가 행복해지고 또 나를 찾고 뭔가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말과 글을 훈련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좀 훈련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주제로 꼭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좋네요. 마음의 정원, 말과 글, 가꾸기. 네. 완전 와닿는데요, 갖고 저는? 봅시다, 오늘. 네네. 제대로 막. 저는 뭘도 주고. 정말, 일단 혼자서만 가꾸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책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가꾸겠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을 가꾸려면 이제 일단 글을 써야지, 글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우리가 글을 가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일단 뭐 씨앗이 있어야지 뭔가 뭐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무조건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줄이라도? 네. 그쵸. 왜냐면 이게 사실 생각만 해도 되게 막막하잖아요. 글을 쓴다. 맞아요. 책을 내겠다. 너무 원대한 꿈이면 너무 좌절될 것 같아가지고. 이 시작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아니 박사랑 선수 저기
제목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용을 좀 써놓고 나중에 제목을 붙이는 게 나아요? 제목은 뭐 지었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바뀌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재는 정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너무 거창한 책을 쓰겠다라는 것보다는 만약에 정말 글을 한 번도 글을 써보신 적이 없으시다면은 일단 SNS 플랫폼 활용하셔가지고 블로그나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SNS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뭐 각종 SNS에 한 줄이라도 내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게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한 줄을 쓰실 때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즐거웠던 일 그리고 오늘의 한 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과연 어떤 하루였을까를 즐거웠던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쓰는 습관부터 해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장면을 쓰셔도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일상에 좀 소소한 일들 있잖아요. 네네네. 기분 좋았던 좀 따뜻했던 순간 뭐 얼마 전에 제가 동물병원에를 가는데 네. 그 고양이가 4.8kg예요. 저 고양이가. 고양이요? 너무 무거워서. 맞다. 고양이 키우시죠? 네네. 네네네. 고양이가 너무 무거워 땀을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연약하셔가지고. 고양이가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들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쉬었다 갔다 하는데 어떤 이제 한 70대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고양이를 쭉 들어가지고 그 앞까지 딱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봤는데 그 대화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 어르신도 그 동물병원에 가시는 분이셨어요? 아니요, 아니셨어요. 아. 그냥 딸 생각난다면서 저를 이제 데려다 주시고 가셨는데 저는 물론 그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사진은 또 나중에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생각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글을 써놨어요. SNS에. 그 순간의 느낌, 생각을? 그 대사 같은 거. 딸 생각이 나서 그래 라던가 뭐 들어주셨는데 뭐 땀이 비 오듯이 젖었다던가 그러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셨다던가 그런 것들을 글로 남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체크무늬 셔츠에 뭐 회색 바지를 입으신 뭐 중절모를 쓰신 어르신이 입가에 미소를 어물고 와서 저기요, 그분 아는 분이요? 아는 분이요? 아버지. 혹시 그분 알고 보니 아버지네. 아는 분인가 봐요. 맞아요. 그런 거 디테일하게 쓰면 쓸수록 좀 제 관찰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한 그 순간을 좀 오래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쓰다 보면 또 써지거든요. 내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줄 이상 막 써져요. 한 줄 쓰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막 5줄, 6줄, 10줄 이렇게 막 쓰게 된다. 추가하고 하다 보니 막 써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0줄 정도 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한번 축약해서 그걸 제목을 달아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한 문장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그런 연습이 그러면 이게 시작을 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 한 페이지에 책을 내겠다. 오히려 한 페이지 엽서를 만들겠다. 오히려. 한 페이지 엽서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다는 그럼 거잖아요. 제목을 붙여보세요. 그 장면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한 페이지 제목을 좀 붙인다면? 뭐 금쪽이 같은 저는 지금 딱 생각이 났어요. 고양이와 노신사.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머릿속에 우리 딸을 생각했는데 역시 고양이와 노신사 괜찮죠? 평소 딸을 생각하시니까 그렇고 평소에 이제 저는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권 씨도 그 먹는 거에 평상시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그 메뉴 만두와 쫄면 이런 거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되게 글을 한 100줄을 쓰겠어요. 100줄을. 그렇죠. 먹는 양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메뉴도 하루에 많고. 뭐 5개 먹죠. 근데 미식이란 것도 쓰기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글 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만두를 먹었다, 맛있었다가 아니라 만두집에 가는 길은 내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떤 만두 따끈따끈한 그 만두가 생각나면서 벌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걸어가는 걸음이 어땠다라고 하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만두들이 하얀 빛깔이 쫙 올라오면서 이렇게 글을 써보시면 그러네. 오늘따라 내 앞에 줄은 하나, 둘, 셋, 넷, 왜 15명이나 서 있는 거지, 이러고. 만두집 어머님께서 나에게 서비스 만두를 주셨다. 그럴 만두 했다. 왜냐면 나는 많이 먹으니까. 저런 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럴 만두 하잖아요.
네, 평소에 네, 많이 네, 먹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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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밌겠다. 하상욱 그쵸? 시인의 시를 잘 쓰실 것 같아요. 네. 하상욱 시인 그때 아시죠? 짧게 뭐 그렇죠. 유머 있게 쓴 네네네네. 시를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시인합니다. 정말 시인? 등단합니다, 이제 등단. 연습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셨어요, 지금? 네, 시도하고 싶고. 많이 먹는다는 걸 시인하셨어요? 지금? 네, 시인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그래도 형식이라는 건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유명한 작가의 에세이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내가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이 있으시면 살짝 그 문장의 길이라던가 글의 느낌을 참고하시면서 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니까 살짝 참고를 하시면서 쓰시면 또 잘 써지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랑 아나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좀 모방을 하고 인용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제가 썼던 책은 어떤 인물의 스피치를 분석하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세상에 없던 걸 짠 하고 쓴 책은 아니고요. 그 전에 어떤 인물을 분석하는 스피치 책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의 어떤 형식을 보고 이런 책 굉장히 좋은데? 라고 생각해서 인물만 바꿔서 그 형식을 참고해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박사랑 아나운서는 이 방송 대본하고 이런 부분들, 방송이나 대본 이런 부분들 직접 강의도 마찬가지고 직접 쓰셨나요? 네, 직접 썼던 편이긴 한데 뉴스 같은 걸 진행했을 때는 제가 쓰진 않고요. 기자들이 써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 외에 이제 사내방송 아나운서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건강식품 쪽 관련된 그런 건강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그때도 한 편 쓸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방송 대본 이제 여기 또 작가님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는 10분인데 맞아요. 대본 쓰는 걸 제가 12시간씩 막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와닿아요. 진짜 알 것 같아요. 네, 너무 고통스럽고 막 살도 찌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제 쓰다 보니까 말도 더 잘하게 되고 네, 방송 전체적인 흐름도 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좀 쓰면 쓸수록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연습하니까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 실력이 좋아진 거는 어떤 쓰기를 통해서 향상된 것도 있다. 네. 제가 옛날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제가 말을 예쁘게 하는데 초점을 많이 뒀었어요. 예쁘게 말하는 거? 아나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표현력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강연을 보러 갔는데 어떤 최인아 씨라고 어떤 책방을 운영하는 그분도 이제 시니어 분이신데 그분이 강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와, 뭐 단어부터 말솜씨 그리고 어떤 말의 흐름 이런 게 너무나 지적인 매력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때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부끄럽기도 해서 나는 이제부터 좀 내 말을 가꿔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좀 지식을 채워야지만 말을 잘할 수 있고 또 글을 써야지만 내가 결국엔 말을 잘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쓰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박사랑 아나운서만의 그 노하우나 팁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본인만의 또 네. 노하우가 궁금하네요. 글쓰기 팁이라고 하면 뭐 책을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글쓰기, 글쓰기요? 책도 있고 책도 되겠지만 대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네. 만약에 내가 조금 좀 독한 성격을 가지셨다라고 하시면 저는 2개월만 바짝 연습해 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2개월이요? 네. 어떤 연습을요?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두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정말 바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읽고 쓰고 하시는 거예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책을 쓴 게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상태에서 2달 만에 책을 완성했기 때문에 2달이면 대단한. 보통 분들이 책을 쓰실 때도 어떤 책을 쓰기 위한 과정을 또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굳이 배우지 말고 저는 과감히 자르고 그냥 내가 막 실행으로 옮기시면서 막 써보시는 것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글 쓴다는 게 꼭 책을 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써보고 후기를 쓴다거나 맞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회를 하는데 동호회 이제 그런 그 카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모임을 하고 나서 글을 써요. 그러면은 이제 그 회원분들 몇 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잘 쓰는지 그 누구 만나서 이분은 뭐의 특징이 있었고 이분은 어땠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오늘 해주셨던 말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잘 쓸게요. 그 간단한 기술인데도 느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쓰는지 전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말하는 거는 사실 직업이고 해서 어디 가서도 좀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뭔가 짧은 코멘트를 아주 그냥 함축시켜서 그 의미를 재밌게 전달하는 글 쓰는 분들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로라면은 말은 사실 말이랑 글은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말은 약간 분위기로 압도하는 면이 있잖아요. 목소리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제스처라던가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로 압도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말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말할 때는 어떤 흐름이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유재석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귀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남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게 들린다는 걸 알잖아요. 젠틀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느낌적인 느낌이 중요하고 글은 사실 곱씹어 볼 수 있고 맞아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축된 표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글이란 건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 같은데요. 글을 쓰실 때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 글을 쓰면서 과연 나만 쓰는 문장인가? 세상에 이 문장이 나 하나만 쓰는 게 맞는가? 라는 특별한 문장을 자꾸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문장, 나만의 특별한 문장? 네. 그리고 첫 시작에서 좀 약간 좀 자극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두괄식으로 시작하는 방식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는 뭐 죽음이다. 뭐 축구는 죽었다. 뭐 이런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이 맞나 모르겠지만 그런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일단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빨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좀 흥미로운 소재를 앞쪽에 배치하시는 게 좋고 또 쓰실 때는 입으로 뱉으면서 구어체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책을 썼을 때 가장 첫 문장을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썼었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는 과연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썼는데 그럼 조금 읽고 싶은 흥미를 유발하지 않나요? 정말 말이라는 그렇죠. 거에 대한 어떤 것일까? 정말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책을 썼는데 뭔가 어떤 도입부에서 좀 강렬하게 시작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멘트로 좀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좀 나만의 스토리, 좀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실제 사례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나만의 스토리가 없다면 뭐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인용이라던가 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던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담겨야지만 글을 읽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부하게 여기저기서 보던 거 그대로 쓴 다음에 읽어주세요라고 하면 조금 남에게 시간적인 신뢰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럼 글은 기본적으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이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글 안에 내용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듣잖아요. 근데 글은 그 자리에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또 글이 또 보면은 취미로 글을 쓰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의 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쭉쭉쭉 쓰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뭐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글을 취미로 쓰시는 분들은 뒷담화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기에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대요. 글로 남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정말 좋다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글로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짜증나는 감정에 묵은 쓰레기들을, 찌꺼기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A4 용지에 막 쓰는 거예요. 어제 왜 나를 그렇게 째려봤지? 왜 나한테 뒷담화했지? 사람들 나 미워 막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쭉 쓰고 나면 A4라는 쓰레기통에
나의 이 감정 찌꺼기들을 거기다가 다 네. 버리겠다. 네, 구석구석 쌓인 거를 다 버린다는 게 실제로 진짜 그런 책이 있어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나온 방법인데 네네네. 실제로 조금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거나 현재 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정신적 어떤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정도만 해주시면요. 타인들한테 징징댈 일이 없어요. 불평불만할 일이 없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래요. 남편분이나 아내분께 막 불평불만 너무 많으신 분이 있으면은 좀 이거 좀 써봐라. 대신에 써봐라. 이 보관을 잘해야 되겠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아, 보관을 잘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책, 예. 뭐. 책을 또 쓰실 때 그러니까요. 그렇게 2달 만에 쓰긴 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들거나 또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책을 쓰셨어요? 네. 저는 뭐 일단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스피치를 분석하고 싶다는 뭐 제가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말을 잘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박권님이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잖아요. 왜 잘하는지. 근데 저는 그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아니 이걸 글로 좀 남겨야겠다. 저분의 그런 대단함을 좀 글로 남겨서 네. 왜 말을 잘하는지에 대해 쓰는 게 전문가의 임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좀 글을 남겼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몰라도 역사적으로 좀 남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동기가 확실하니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출판사에서 네. 계속 압박을 하니까 네. 훌륭한. 네. 지금 당장 뭐 이제 일주일, 3일,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급하게 써서. 아니, 압박이 있을 때 제일 글이 잘 써진대요. 아, 그래요? 네, 기한이 있을 때. 네, 네. 맞아요. 미리 그래서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놓고 쓰는 것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된다고. 당장 뭐 돈 버는 거 왜냐하면 또 이게 네.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해야지. 맞아요. 이런 준비 과정을 또 길게 또 잡는 또 그런 습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는 만약에 네. 지금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스피치를 분석한 책을 썼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또 책을 쓴다면 어떤 종류의 좀 책을 쓰고 싶어요? 지금은 제 IR 피칭이라고 이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하는 걸 이제 IR 피칭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예. 근데 돈이 걸린 프레젠테이션이죠.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네. 10억, 20억, 뭐 100억, 200억까지 내가 발표 하나만 잘하면 이런 정말 많은 돈 투자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이 일단 절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발표를 준비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열정을 느껴서 네. 내가 한번 저 분야에 도전해서 저분들에게 좋은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좀 책을 쓰겠다는 마음을. 그러니까 수주를 따내기 위한 일종의 네, 그런 것도 들어가겠고.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예.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글쓰기네. 돈을 맞습니다. 벌기 위해서 뭔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냥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나를 거는 거죠. 그렇지, 나를 걸어야지. 네. 5분짜리 발표에 대해 인생을 거는 그런 발표를 잘할 수 있는 발표는 걸 보여드리고 5분이지만 50년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맞아요. 달린 걸 수 있으니까. 5분 발표해가지고 네. 거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그 박사랑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글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게 재미있게 뭐 조금 불평불만 이런 것도 쓰면 우울증에도 좋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글쓰기가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글쓰기요. 좋은 효과가 너무너무나도 많지만 일단 정말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예, 일이 되는 가장 최고의 어떤 취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를 하거나 집안 정리를 하거나 뭐 아니면 깨끗이 옷을 입어도 아니면 내 외모를 관리해도 굉장히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죠. 네, 상쾌해지죠. 글을 쓰면 내 자신과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나와 하는 대화.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기분이 나쁜지 등등에 대해서 좀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진짜 내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 내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오직 글쓰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나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맞습니다. 된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자,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독서라는 게 이렇게 많은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그리고 되게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이에요. 과정이고. 그리고 독서, 글쓰기. 글쓰기, 독서, 말하는 법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사랑 아나운서가 생각하고 있는 글쓰기의 좋은 효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쓰기의 좋은 효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치유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치유 효과요? 네. 오. 우리 사실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나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죠, 사회생활에. 네. 그럴 때 저는 꽁 닫아놨다가 집에 가서 글로 씁니다. 좀 무서운데요, 이거? 데스노트야, 뭐야, 이거? 데스노트 아니야? 제가 죽기 전에 다 불태우고 줄 건데. 네. 내가 생각했던 감정들을 좀 놓치지 않고 좀 순간순간 기록하려고 집에 가서 기록할 때도 있고요. 전에 노션이라는 메모장을 활용하는데 제가 감정일기라고 써놓고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좀 갑자기 내가 말이 충동적으로 나오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실수하기보다는 거기에 짜증난다. 배고프다. 밥도 안 주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써놓으면서 네. 좀 해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안화시켜서 얘기했고요. 아니, 지금 거기 이제 쌍욕이 들어갈 거예요. 난 그거 비밀로 하겠습니다. 상사가 막 뭐라 혼내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감정 노트를 적어야 돼요. 예, 집에 가서 나를 참 기분 나쁘게 하셨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냥 욕을 쓰겠지. 그냥 그렇게 하죠. 야 이렇게 쓰겠죠. 네, 야 뭐래?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기분 나쁘거나 일할 때 힘들었거나 밖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운전하면서 욕을 합니다. 욕을 시원하게 해요. 운전할 때. 옆에서 들은 적 있어요. 네, 왜냐면 그래요? 욕하시는 모습 들은 적 그랬어요? 있습니다. 예. 차 안에는 나밖에 없잖아. 네, 제가 있었어요. 옆에. 그때 있었어요? 네. 예. 그때 뭐 누가 그 정도로 혹시- 가까우신 가족 같은. 네, 누가 예. 끼어들었나요? 그때 참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네. 입으로 분출로 화난다 이런 그거를 이제 좀 다른 네네네. 표현으로 이제 하셨는데 네. 그때 보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네. 저렇게 밝으신 분도 힘든 게 있는데 저렇게라도 해소하시는 게 참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또 해갖고- 글로 하셨다면 제가 안 봤을 텐데 네. 말로 하셔가지고 글로 했으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육두 문자. 예, 육두 문자라고 네. 하죠. 그런 거를 쓰는 게 계속 어쨌든 뭔가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그런 찌꺼기들을 계속 빼내는 게 심리 상태 저기 독소 같은 거거든요. 네. 쌓이면 계속. 독소. 네. 맞아요. 디톡스 해줘야겠죠. 네네. 좋습니다. 자, 네. 워낙 또 그 스피치의 또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스피치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궁금하네요.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는 이제 외부에 나가면은 어떤 스피치 쪽으로 더 좀 그쵸.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그래서 또 제가 알고 있어서. 스피치 요청을 많이 예, 예. 들어오죠. 개인이나 기업에서. 유명까진 모르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스피치 쪽으로 많이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분들이? 하는데요. 그리고 정치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가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어떤 발표를 하러 나가는데 회사 임원분이시다. 근데 임원이 발표를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쵸. 그분들이라고 사실 다 잘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이나 어떤 교수님이 선거에 나가실 때도 있고요. 또 뭐 미디어 트레이닝을 하는 뭐 스포츠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요. 좀 정말 말하기에 두려움이 심하신 분, 사회 불안이 심하신 분들, 너무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 하겠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배우시. 누가 말 걸까봐, 말 시킬까봐 무서워가지고. 배달도 전화로 못 시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참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신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 말, 자신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이제 심리가 편안해야 되더라고요. 심리가 마음이 발표 불안이 없어야 되고 대인관계가 편안해야지 결국에 말을 잘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 뭐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이제 땄는데 이제 심리 부분을 좀 치료를 해드리면서 스피치를 가르쳐 드려야지만 이분들이 정말 말을 잘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네네네. 실제로는 지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머릿속에. 진짜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입으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이걸 해도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조금 사회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거나 좀 불안도가 높으셔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걱정. 네, 좀 완벽주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심리적인 부분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드리고 그걸 먼저 해드린 다음에 기술적인 걸 입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 대체 어떤 걸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좀 감성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제 시간에 딱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초, 5초 아니면 1분 안에 스피치를 하라고 했을 때 그 길이를 딱 정확하게 채우는 게 기술적으로는 말을 잘하고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MC나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뭐 뉴스를 마칠 때도 뭐 3초에 하세요. 뭐 고맙습니다. 8초에 하세요.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건 스킬이에요. 네, 네네. 그런 이제 시간의 길이감을 안다는 것이 나를 좀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내가 할 말을 1분, 3분, 5분, 7분, 10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말을 네.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감성적으로는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 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워낙 명쾌하게 딱 그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박사랑 아나운서 볼 때 이제 저랑 2시간째 이렇게 보면서 저의 스피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스피치는 네, 저의 스피치 특징은 박보님의 스피치 특징은 네. 진짜 평상시에서 많이 느꼈지만 좀 천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천재. 네. 천재요? 네. 그렇게까지 네. 천재. 천재요?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네. 어떤 점 때문에? 좀 진짜 너무 재밌어요. 항상 사람을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네,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는 입담이 탁탁 원하는 시점에 나올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럴 때 그냥 천재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인터뷰할 때 정말 어린아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정말 사람에게 맞춰서 인터뷰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기도 하지만 네. 많이 보고 배우는데 그런 인터뷰하는 모습이나 유머를 던지는 모습에서 와, 참 대단한 스피치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일단 웃게 만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나 어떻게 너무 기분 좋아요. 네. 내가 저번에 박사랑 아나운서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산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배워야죠. 아유, 너무 고마워요. 몰라. 이따 입금 아니, 좀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저도 그건 느낀 부분이라 정확하게 보셔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말을 또 이렇게 우리 그 박건 씨처럼 이렇게 네. 스피치 말하기에 천재이신 분도 있지만 왜 자꾸 천재라고 그래요? 또 아닌 분들도 많은 관계로 말하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하우를 좀 더 빼내죠, 오늘. 네. 우리 노하우라. 박사랑 아나운서 온 김에. 맞아요. 네네. 네, 알려주세요. 제가 10년 넘게 혼자 쌓은 노하우를 좀 살짝 네네. 시니어 TV 문화야 놀자에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 꼭 네. 네, 좋아요. 네. 뭐 학원에 가고 이런 것들은 시간적 비용도 또 이제 뭐 비용 자체 많이 들잖아요. 저는 좀 3가지 방법 정도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들어야 돼요. 3가지 방법. 자, 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일단 걸어다니면서 간판들을 그냥 막 읽어보시는 거예요. 짬뽕, 우동, 동사무소 이런 거 읽으시면서 걸어가시는 게 좋은데. 어디 세탁, 뭐. 네, 읽으시면서 좋은데. 열린 부동산 어. 함께하는 네, 재밌어요, 읽다 보면. 근데 읽으시면서 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열린 부동산이라고 읽으시고 발음을 또이또이하게 그리고 받침과 모음, 음가를 정확하게 하시면서 열린 부동산 이렇게 또박또박 하시면서 부동산. 네, 벌써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열린 네, 걸어야지. 자, 열린 부동산. 정말 잘하십니다. 표정이 열리네요.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거가 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그 음성 녹음이랑 영상 기능을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데요.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나 발표를 할 일이 있으면 그걸 녹음해 보시는 거예요. 녹음을요? 네. 네네네. 어디 유출하시면 안 되고 혼자 네. 보셔야 되는데 네.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집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들어보신다면요. 정말 이걸 해본 분과 해보지 않은 분은 말하기 실력이 정말 인생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들어보면은 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말할 때 본인만의 습관이 있어요. 끔찍한 아니 거 저는 알아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처음에. 맞아. 처음에 했을 때는 그거 완전히 이게 손발 오그라든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맞아. 얼굴 막 화끈화끈. 아유, 난 못 듣겠더라고요. 이거 시간도 안 들이잖아요. 실제 논문에 많은 논문들에 발표가 돼 있어요. 실제 나의 음성이나 영상을 피드백해보는 것이 가장 스피치 실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자기 알 수가 목소리로 있어. 안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지니까 처음엔 약간 약하게 하셔가지고 맞아요. 들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듣기 부담스럽다 하시면 하나 더 애플리케이션 소개해드리면은 네. N사에 네. 클로바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내 음성이 텍스트로 바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알아도 좋죠. 알아놓으면. 그 뭐, 이런 의미 없는 조사를 많이 쓰는지, 아니면은 내가 누구 말을 잘라 먹었는지, 아니면 내가 비속어를 자주 쓰는지, 이런 걸 텍스트로 쫙 볼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말할 때 나의 습관, 나의 이런 피드백을, 부분들을 또 체크할 수 있는. 네. 처음 딱 그 녹음하고 보면요, 문서 보면요. 이제 엄청 많아요. 맞아. 저는 이게 처음에 저는 녹음한 거 들어봤더니 고 박사님. 네네. 저도 모르게 이 초창기 때 잘하는 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자. 말을 시작할 때만 자. 뭐 끝나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자. 네, 자. 이걸 너무 많이 쓰고 두 번째 쩝을 많이 하는 거야. 배고파서.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녹음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이걸 못 고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랑 아나운서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한 번쯤은 녹음해서 내가 어떤 말투들이 있는지 고쳐야 돼. 그리고 시간도 안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회사에 사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 만약에 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두 분 대화 녹음해 보세요. 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내가 과했네. 그리고 또 이거 조금 더 나아가서 부부끼리 자주 싸운다라고 하면 한번 녹음 또 해보신다면 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난 김에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빨리 궁금한 거 물어봐야 그래요. 되겠어요. 또 하나 물어보세요. 왜 살다 보면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낯선 사람들을 또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됐을 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그 어색함, 정말 그 5초가 거의 막 한 10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거든요. 나도 궁금한데요, 이건. 네트워킹 진짜 사실 방법이 중요한데 있을까요? 이 박권님처럼 베테랑 아나운서분도 사실 힘든 게 네트워킹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뻘쭘하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은데 네트워킹 잘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해요? 네, 일단은 무조건 그냥 많이 나가보시는 게 좋고요. 많이 나가보는 거기 거. 나오는 누구나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똑같구나. 그 대신 다 똑같은 조건? 네, 편안하게 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은 긴장된 상태보다는 조금 이완된 상태의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시고 충분히 숨을 마시고 배에 숨을 채우신 다음에 숨을 후 쉬신 다음에 힘이 풀린 상태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에 다르잖아요. 급하게 하는 거랑. 그래서 이완된 상태로 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악수도 건네고 또 아이 컨택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네트워킹은 모임마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따라서 옷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사업가 모임에 간다라고 했을 때 뭐 되게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했던 업적은 무엇인지, 아니면 내 회사의 매출 규모는 어떤지, 이런 정말 필요한 사항을 정말 합리적으로 전달하고 주고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꼭 필요한 말을 전달하는 게 좋고요. 독서 모임에서 갑자기 뭐 나의 뭐 스펙 같은 걸 자랑하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자연스럽게 그 모임 맞게 편안한 자리에서 또 소개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 누군가를 뵐 때는 무조건 칭찬, 그리고 공감, 그다음에 미소, 그리고 인사가 좋은 것 같고요. 인사? 네. 자, 인사. 네.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첫 번째가 인사. 인사를 먼저 해야지 일단. 인사. 그다음 미소. 그다음에 미소. 네. 미소. 그다음에 경청. 공감. 인사할 때는 뭐 공감도 좋고요. 공감하실 때는 이제 상대방의 정보를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뭐 박권님이 만약에 뭐 어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은 이제 미리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네트워킹 자리 갈 때. 그래서 박권님 안녕하세요. 살 많이 빠지셨네요. 라고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칭찬도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칭찬. 들을 때 우리가 경청에 플러스 칭찬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칭찬을 제가 항상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고 박사님. 그쵸. 얼마나 칭찬. 근데 우리 고 박사님 칭찬에 인색하세요. 근데 저는 칭찬을 정말 딱 압축해서 딱 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남발하지. 농담을 한 소리고 칭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야지 상대방이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잖아요. 칭찬해주면 내가 더 없던 얘기도 하고 싶어. 근데 나에 대해서 칭찬도 안 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 근데 대화를 해? 그럼 나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난 저기 아니야라고 열어주는 게 칭찬이니까 일단 활짝 열으면서 칭찬해주는 거. 근데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나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최대한,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저장할 때 만약에 박권이면 처음 만났던 시간, 날짜,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거, 뭐 스포츠, 뭐 래퍼, 막 기타 등등 모든 정보를 적어놔요. 그러면 적어놓고 그걸 한번 읽은 다음에 박권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저번에 스포츠 책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나한테 관심 있구나. 그걸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또 훈훈해지는.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딸 잘 있죠? 전 그런 얘기 물어봐요. 일부러. 역시. 일부러 물어요. 그러면 맞아요. 고 박사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본인 딸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맞아요. 당연한 맞잖아요. 아니, 반려동물도 좋아요. 맞아요. 반려동물 뭐 미미 잘 있니? 뭐 코코 잘 있니? 그런 이렇게. 것도 좋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좋은 거는 네.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네. 그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니까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좋다. 말로 표현하면서 진심으로 다음에 또 뵙고 싶다라고 관심을 표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 마음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네요. 이게 칭찬하는 건 쉬운데 칭찬이 상대방 마음에 다가가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담은 칭찬을 제대로. 근데 또 마음에 안 담겨 있더라도 약간의 칭찬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안 하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자, 오늘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와 함께 2시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정말 오늘 너무 우리 삶에 정말 너무 필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박사랑 아나운서 그 이름 그대로 많이 우리 사랑하시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끝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네네. 네. 제가 시니어분들께 사실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조심스럽고 인생 선배님들인데, 근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뭐 시니어분들 아니더라도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겉으로 웃고 있어도 또 속으로는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좀 친절한 말을 많이 하시고 또 칭찬이나 격려를 많이 서로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와,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훈훈한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자, 저희는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마무리를 급하게 또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여러분 다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문화야 놀자.